이번에는 통정 허위 표시. 요약 정리부터. 허위 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므로 허위 표시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도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 이면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선의는 언제나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 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선의 악의는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이거는 중요해.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야. 가장 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소비 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줄게. 가장 소비 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보호되는 제3자는 누구냐? 3명. 가장 채무의 보증인, 파산 관제인, 가압류 채권자. 보호되는 제3자 3명. 가장 채무의 보증인, 파산 관제인, 가압류 채권자. 꼭 외우고. 보호되지 않는 제3자 3명. 일반 채권자. 2반도 아니고 3반도 아니고 일반 채권자야. 수익자. 그리고 2. 본인의 상속인. 3. 가장 소비 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다시 보호되지 않는 제3자는 1. 일반 채권자, 수익자. 2. 본인의 상속인. 3. 가장 소비 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다음, 표의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하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엄폐물의 법칙. 다시, 표의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하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엄폐물의 법칙. 문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B.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제3자이므로 보호가 된다.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다 보호가 된다. 다음,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사례,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이때 이게 어떤 효력이 있냐면 1번은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고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고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갑, 을 간에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지? 갑이랑 병은 법적으로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4번. 갑이 병을 상대로 허위 표시를 이유로 그 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맞아. 제3자 선의는 언제나 추정되니까. 제3자는 언제나 항상 선의라고 추정되니까. 5번째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고 6번째.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악의의 정이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엄폐물의 법칙. 만약 병이 악의이고 전득자 정이 선의인 경우에도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 보호. 갑은 진짜 억울하겠다. 그치? 사례 2번째.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아니야, 갑이 억울한 게 아니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보했으니까. 다시 사례 문제. 사례 2.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여하니까 아빠와 자식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1, 2, 3, 4인데 1.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행위로 무효이다. 2.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로 유효이다. 은닉행위이긴 하지만 증여 계약으로는 유효이다. 매매 계약은 가장행위로 무효이고. 3번째. 병 명의의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지만 실체 관계에 일치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그치? 증여 계약으로서 유효한 거를 을에게 한 게 증여 계약으로 유효한 거니까 유효한 을 계약, 자기로 등기가 된 거를 을이 병에게 등기 매매한 거니까 병도 유효하지.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병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정리는 여기 하고 또 요약집. 통정허위 표시는 법이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례로 공부하면 되고 가장매매랑 아까 한 거 은닉행위, 그 다음에 2번째는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기억하면 돼. 통정허위 표시는 의랑 사례랑 그 다음에 제3자 보호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일단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거 2가지. 첫 번째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 약정. 이거는 은행이랑 같이 양해를 구했잖아.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로 인정이 되고, 2번째는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 가장 임대차 계약.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로 인정이 안 되는 2가지. 첫 번째는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 대여한 경우랑, 2번째는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면서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이렇게 2가지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사례 보면은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가장 매매한 거,
어떤 사례냐면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다시 병에게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당사자 사이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갑과 을 사이는 무효.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 가장매매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므로 갑이 을에게 등기를 격려한 것은 끝낸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기도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또 갑은 을과의 가장매매를 추인할 수 있다. 가장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므로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A는 가장매매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이건 뭔지 모르겠어. 제3자와의 관계. 선의와 악의가 있는데 선의는 제3자가 선의일 때 선의의 병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선의만 요건이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제3자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갑이지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전득자 정이 악의이더라도 병이 소유권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전득자 정이 악의이더라도 병이 또 정한테 판 거지, 매매를 한 거지. 그래도 정도 또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야. 만약에 제3자가 악이었을 때, 알았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전득자 정이 선인 경우에는 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전득자 정도 제3자이므로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포탈 목적으로 은닉한 거. 아까 상속.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여 주었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매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효과는 갑과 을 사이에는 내심의 의사, 마음속의 의사에 따라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은닉행위이지만 그리고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로 무효이지만 을 명의의 등기는 등기 원인은 다르지만 실체 관계에 일치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와의 관계. 병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따라서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해했지? 세 번째, 제3자 보호.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이 이 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게 제3자야. 제3자를 정의하는 거야.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 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가 중요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 아까 말했지. 가장채무의 보증인. 가장채무의 보증인, 파산관제인, 가압류채권자. 가장채무의 보증인, 파산관제인, 가압류채권자. 외워야 돼.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제3자는 2반, 3반도 아니고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자의 수익자, 일반 채권자. 원래 있던 수익자는 안 돼. 새로운 수익자여야 돼. 일반 채권자, 당사자의 상속인,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렇게 3명 보호되지 않는 제3자. 그리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선의는 언제나 추정되므로 무효로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인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총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6점 정리고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 이렇게 하니까 정리 완전 다 잘 되는 것 같아.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B. 매매는 무효인데 증여는 유효이다. 그치? 완전 알겠지?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은닉행위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에 요구되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유효하다. 즉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다음 질문.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맞고. 다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맞고.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에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그 후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내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마무리가 됐다. 그 말이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B.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이지. 갑과 을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질문.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고. 을은 병에 대해 원인 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고.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고. 갑, 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 소유 아파트에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맞지? 앞선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맞지?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겠다. 다음 문제. 의사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다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에는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이에요. 가장 소비 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제에는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의 선의 악의는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에는 선의의 제3자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다시 질문 읽어볼게.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에는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아. 다음.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B.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한다. 제107조 제1항. 다음.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되며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다음,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B.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음,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을 소멸한다. B.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섞어놓은 거죠. 앞에 진위 아닌 의사 표시랑. 그래서 고득점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 다음 문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다시 문제 읽어줄게.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1번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에 해당하고 2번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제3자에 해당하고 3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제3자에 해당하고 네 번째 4번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하지. 해당 안 한 사람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변제 전 채무자잖아.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을에게 퇴직금 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어쨌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의 전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다음 문제.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건 껌이지.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이거는 합법하니까. 합법이 아니라 어쨌든 은닉행위는 등기가 되는 거니까. 다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B. 매매계약은 무효하다.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B.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다음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B. 없다. 어쨌든 병이 없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B. 없다.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의사인 증여는 유효하다. 은닉행위. 따라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다면
병은 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하였으므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갑, 을, 병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끝. 깔끔하게. 마지막 하나만 문제 더. 고득점 문제. 이것도 섞여 있는 문제예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면서 명의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해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가등기를 끝낸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B. 이거는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 원인을 매매 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 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질문.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당한 자는 그 본등기의 터자가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고, 다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관련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 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대출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 행위이다. 맞지? 상호 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했으니까. 다음 통정한 허위의 대출 약정에 기하여 갑 상호 신용금고가 을에게 허위의 대출금 채권을 갖게 된 후에 갑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 관제인 병이 을에게 그 채권을 행사하면 을은 그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파산 관제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고, 다시 통정한 허위의 대출 약정에 기하여 갑 상호신용금고가 을에게 허위의 대출금 채권을 갖게 된 경우 갑 상호 신용금고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 관제인 병이 을에게 그 채권을 행사하면 을은 그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파산 관제인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고.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어음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맞고.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는 끝.